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진행을 맡고 있는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신율입니다. 저는 그저 정치권에 감사할 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매일매일 끊이지 않고 새로운 이슈, 그것도 아주 다이나믹한 이슈를 던져주고 있는지 저희 같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권에 고마워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놀라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22대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가졌었죠. 국회의장 후보 선출했는데 애초에 예상, 바로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가 될 거라는 예상을 깨고 우원식 의원이 당선됐습니다. 자, 우원식 의원, 이 국회란 대화하는 기류가 중요하다면서 여야 간의 협상과 협의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지난 국회와 22대 국회는 완전히 다른 국회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가파른 대치정국의 국회 운영에 그나마 협치의 숨통 트일 수 있을지 조금 기대가 생기긴 생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부분도 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말씀드립니다. 2부에서는 정법승부, 김성수 변호사, 이동훈 변호사 두 분 만나보고요.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당선인 연결해서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당선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4부에서는 키워드로 보는 승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 주요 현안에 대해서 토론해보죠. 5월 16일 목요일 신율의 뉴스 장면 승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언제나처럼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하루 있었던 정치 뉴스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함께 생각해보는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할 텐데요. 오늘도 이우영 아나운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우영입니다. 예, 사람들이 막 이우영 아나운서 앞으로 휴가도 가지 말고 막 계속 가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들려요. 그래요? 네. 네. 아, 진짜로. 네. 그게 나도 사실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휴가 언제 가요? 휴가 지금 당장은 계획 없습니다. 여름엔 근데 한번 갈까도 생각 중입니다. 여름에는 갈까 생각 중. 네. 아주 도도하게 거만하게 얘기하네. 네, 맞습니다. 네. 예. 애국에서 휴가. 저요? 네. 이게 방송이라는 게요, 휴가를 잘못 갔다 오면 네. 아주 후유증이 굉장히 큽니다. 아, 그럼요. 방송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대타를 뛰면은 네. 여러 얘기가 막 나와요. 야, 뭐 신유리보다 낫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얘기를 듣느니 저는 그냥 연휴 쫙 이어질 때 이런 때 아니면 안 가려고요. 근데 갔다 와야지. 젊은 사람인데 당연히 휴가 가야지. 네. 그럼요. 네. 예. 언제 가나 궁금하네.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실 때는 우물정공구사하고 샵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반드시 알아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휴가에 쓰기에는 좀 문자가 좀 그러시니까 다른 정면승부 관련해서 질문 사항들이 있으시면. 왜? 네. 팬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네? 휴가 보통 가면 어디로 가요? 글쎄요, 이번 여름에 가게 되면 어디 갈지 좀 고민 중이긴 합니다. 어디 갈지. 여수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작년에 갔다 왔기 때문에. 여수 밤바다 뭐 이거 있잖아요. 여수 밤바다가 누가 부른 노래죠? 장범준 씨가 불렀죠. 장범준 씨. 네. 맞아요. 장범준? 네. 그게 원래 두 사람이 했던 거 아니에요? 원래 버스커라고 3인. 맞아요. 3인이구나. 네. 맞아요. 네. 거기는 갔다 왔으니까 거기 안 가고. 네. 딴 데 어디? 글쎄요, 순천주도 없고 부산도 좋고 좋은 데 많아요. 그리고 부산에서 조금만 더 나가서 그냥 배 타고 쭉 가다 보면은 일본도 나오고. 네. 여름에도 이 엔저가 계속되는지는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갔다 와도 돼요. 네. 네. 한 달치 보상해 주시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게 나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먼저 국회의장 이야기 관련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추미애 경기 하남갑 당선인을 누르고 21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에 당선이 됐습니다. 오늘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과반을 득표해서 의장 후보로 우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득표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제1당의 최다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는 관례가 있는데 이번 당선자 총회에서는 5선인 우 의원이 6선 추미애 당선인보다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각 당이 이제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이 되고요. 우 의원은 수락연설을 통해서 나라를 나라답게 하고 국민을 살기 좋게 만드는 22대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의장으로서 국민의 도움이 되는가 옳은가를 기준으로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다른 국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올바른 일이 있으면 여야 협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중립은 국민의 삶을 편하게 만들고 국민의 권리를 향상해 나갈 때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특히 후보였던 추당선인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을 거론하면서 늘 상의하면서 함께 나아가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부의장 후보에는 이하경 의원이 민홍철, 남인순 의원을 제치고 당선이 됐습니다. 이 의원의 경우에는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민주당의 국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린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의 반응도 나왔는데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회의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물으면은 저도 한 표다라고 하면서 웃었습니다. 당대표 연임과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질문에서는 아직 임기가 4달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아직 그렇게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했고요. 이 대표는 그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휴가 복귀 후 몸 상태를 묻는 말에 아주 잘 쉬었다 이렇게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자, 투표 전까지만 해도 명심과 당심이 추미애 후보로 향한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오늘 뭐 기사들 제목을 보면 이변이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우원식 의원이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이번 결과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나도 이게 오늘 수업 끝나고 나서 수업 때는 모르잖아요. 수업 끝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뭐 잘못 읽은 줄 알았어요. 예? 추미애 당선인이 아니라 우원식 의원으로 이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우선 첫째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추미애 당선인을 미는 듯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우원식 의원을 밀었나? 이런 생각도 사실 해보게 됐고요. 근데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추미애 당선인이 좀 밀었는데, 하도 민주당이 민주가 없어졌다, 다 추대하느냐, 이런 얘기 많이 나오니까, 모르겠다. 그런 욕 먹느니, 그냥 우원식 의원 하게 할까라고 생각했을까라는 의문도 들었고요. 세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의 말이 안 먹혔을 가능성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추미애 당선인을 미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우원식 의원을 밀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 하도 바깥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다 그냥 이렇게 욕먹느니 우원식 의원 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던 거. 이 두 가지 경우는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민주당이 생각보다 민주적이네라는 얘기는 들을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타격이 있어요. 역시 민주당이 민주적이라더니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안 먹히기 시작했구나.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더십이 흔들리는 거를 감수하면서까지 민주당이 민주적으로 운영한다는 얘기 들을 이유가 있을까? 전 그거는 사실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너무 본인의 타격이 크기 때문에. 그럼 마지막 남은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말이 안 먹혔다. 이건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몇 표 얻고 이런 걸 발표를 안 해요. 그래가지고 그 몇 표 차인지 모르지만 단순하게 과반을 넘겼다 이 정도 얘기인데 이게 만일 표 차이가 크다면은 더 문제지만 적어도 이거 문제인 건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대표의 얘기가 안 먹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 부분이 앞으로 이 민주당의 당내 역학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원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만일 제가 추측한 세 번째 이유, 다시 말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립감이 떨어졌기 때문에 만일 우원식 대표가 당선된 것을 우원식 의원이 스스로 알게 된다면 우원식 의원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채의식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또 국회가 어떻게 돌아갈지도 참 흥미진진하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왜 명심이라는 것을 따르지 않았을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민심은 아니지. 당심은 명심이고 명심은 민심이다. 막 이랬잖아요. 예? 근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당심이 과연 명심일까? 그러면 명심은 민심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논리 구조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거는 사실은 이후에 어떻게 됐건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왜 초래됐을까? 궁금하지 않은 모양이네. 당심 명심 계속 그 단어에 헷갈려가지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거 왜 그럼 그렇게 됐을까?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추미애 당선인이 사실은 좀 지나치게 좀 강성이다 이런 것도 있고 또 이 방향성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분이. 그래 과거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당 중진 이상들이 좀 불안하게 봤을 수는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추미애 당선인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 법무부 장관을 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좀 공격성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가진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친문들이 추미애 당선인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그 인상을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셔님이 추미애가 됐어도 이재명 잘못이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라고 얘기가 나오죠. 명심이 뭐 다 혼자 쥐고 흔드냐? 우상호 의원이 그랬잖아요. 아니 어떻게 당대표가 우리나라 권력서열 2위까지 결정을 하느냐 이런 얘기 당연히 그런 얘기 듣죠. 하지만 그런 비판을 듣는 것이 지금처럼 그립감이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훨씬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볼 땐 낫다는 거죠. 내가 이 정도로 탄탄한 그립감을 갖고 있어. 욕을 먹어도 이게 훨씬 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지금 그런 근거가 없어졌다라는 이런 측면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한번 굉장히 또 놀란 일이 오늘 있었는데 앞으로 사실 우원식 의원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에요. 제가 뭐 이분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좀 지켜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뭐 말은 지금 이렇게 하시지만 뭐 어쨌든 그렇게 막무가내로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런 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에도 한숨 좀 돌렸을 거예요. 나름대로 합리성을 갖추신 분이라서.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하경 의원이 국회 부의장 후보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국민 고통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여기까지는 동의합니다. 민주당의 국회가 되겠다고 약속드린다 이런 얘기를 했다며요. 국회는 민주당의 국회가 돼서는 안 돼요. 국민의 국회가 돼야죠. 물론 국회 부의장은 당 소속을 갖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하나 야당에서 한 명 되는 거니까. 하지만 민주당의 국회가 되겠다라는 것은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여당 의원, 여당 정치인들이나 야당 정치인들이나 이 국민의 명령이다 국민 어쩌고 떠드는데 이 여야가 국민 얘기
입에 올리는 거 보면 그 국민이 모든 국민이 아니에요. 지지자들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민주당의 국회가 되겠다라고 약속드린다면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좀 실수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요 말씀은 제가 실수로 나왔다고 그냥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오늘 캄보디아 정상과 정상회담을 갖고 국방 개발 협력, 인프라 건설 등 양국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데요. 공식 오찬에는 김건희 여사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제 이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가 방한을 했는데 오늘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문서 서명식, 공식 오찬 등 일정을 수행하는데 이 자리에 이제 김 여사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공식 석상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고 총선 국면이 열리면서 비공개 행보만 간간히 이어졌는데요. 지난 2월에는 고 유재국 경위 순직 4주기를 맞아서 유가족에게 추모 편지와 과일 바구니 선물한 바 있고요. 같은 달에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넷플릭스 최고 경영자 오찬 자리에 참석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관련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총선에도 비공개로 사전투표를 한 바 있고요. 지난 4월 루마니아 정상부부 방한 당시에도 배우자 일정은 비공개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루마니아 정상부부에 대한 심각한 결례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외국 정상들 앞에 떳떳하지 못한 것 아닌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해지게 됐는지 대통령실은 반성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린이날 행사를 계기로 공개활동을 재개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왔는데 윤 대통령만 어린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함께한 바 있고요. 지난 4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인천 지역 어린이날 행사인 어린이 놀이 축제 등에 참석했는데 이와 대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자, 일단 또 대통령실 입장도 나왔는데 오늘 올해 방한한 외국 정상 공식 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특히 배우자 친교 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한 여야의 대치는 여전합니다. 김 여사가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데 김 여사의 활동 재개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활동을 하는 거 이거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중요한 거는 영부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능동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털어버릴 거는 털어버리고 털어버리는 과정에서의 잡음도 없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검사 고위 검사장급 인사요. 이게 정기 인사고 다 그렇다고 치지만 정말 또 이 정도 어떤 오얏나무 밑에서 각근을 고쳐내리 맞죠? 그런 얘기가 있듯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행동은 사실 김건희 여사 수사가 끝나고 나서 아니면 끝나기 전에 중간 발표를 하고 나서 좀 하면은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설령 그런 의도가 없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관련이 있지 않나라고 의구심을 갖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 저는 이 점을 좀 대통령실뿐만이 아니라 정부, 법무부 뭐 이런 쪽에서 모두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특히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인사 문제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서 7초간의 침묵이 있었다는 거 가지고 7초간의 침묵이 지금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왜 침묵을 지켰을까? 이런 국민들이 의혹 어린 시선을 받고 있는 상황을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당연히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순간에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거, 이 점을 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영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불필요한 의혹 사는 일 없게 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제2부속실 만들고 특별 감찰관 임명하고 이런 것들도
아울러 같이 이루어지지 않고 김건희 여사만 자꾸 나타나지 않으면 뭐예요? 자꾸 의혹이 또 뭐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는데 얘기 나오는 걸 원천적으로 다 차단시키는 지혜를 좀 발휘했으면 좋겠다고 전 진짜 아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호중 씨 얘기부터 해볼까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또 발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 출연으로 이른바 트바로티라는 별칭으로 인기를 얻었던 김호중 씨의 뺑소니 관련 소식입니다. 저희가 일전에도 이 소식 다뤄드린 바 있는데 지난 9일이었죠.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12시가 다 됐을 즈음 해서 이제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약 2시간 뒤인 새벽 2시쯤 김호중의 매니저가 사고 당시 김호중이 입고 있었던 옷으로 갈아입고 경찰서에 가서 내가 운전했다는 취지로 거짓 자백한 바 있고요. 김호중 씨의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오늘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김호중의 음주 여부에 대해서는 고향 콘서트를 앞둔 상황이라 절대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났으며 이후 공황이 와서 잘못된 판단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현장에 먼저 도착한 다른 한 명의 매니저가 본인의 판단으로 메모리 카드를 먼저 제거했고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 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인 본인이 부탁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호중의 대표이자 친척형으로서 과잉 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앞서 한 매체가 김호중 씨가 매니저에게 음주운전을 하려다 사고를 냈다면서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한 녹취 파일이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가 된 바 있는데요. 그러나 알려준 녹취 파일은 속 음성은 김호중 씨가 아니라는 이런 주장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의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집도 비웠다가 정확한 음주 측정이 쉽지 않은 사고 17시간 뒤에야 출석했다는 의혹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호중 차량에서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찾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기도 했고요. 지금 사건을 은폐하려 한 가능성까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제 이 대표와 매니저의 경우는 범인도피 교사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은 가능성도 지금 큽니다. 또 그날 사고를 낸 날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로 이동한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광고계나 방송계에서는 이른바 손절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광고계에서도 그렇고 방송계, KBS의 예능 프로그램은 김호중 씨의 방송 분량 최대한 편집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문제는 공연 강행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에서 1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콘서트 예정대로 진행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팬들은 잘 견뎌주시길, 아픈 만큼 성숙해질 거다라면서 응원글을 올리고 있고요. 또 노클릭, 노반응, 노대응이라고 이제 팬카페에 이런 공지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또 김호중 씨의 팬클럽이 한 비영리 단체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런 소식도 전해졌는데 일부 누리꾼들은 이 전달 타이밍이 공교롭다라고 하면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기도 합니다. 자, 김호중 씨의 뺑소니 미스터리 이야기가 점점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이 소식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젠가요? 이 얘기했을 어제는 휴일이었습니다. 어제는 휴일이었나요? 네, 그저께. 네. 매일 쉬니까 몰랐나 봐요. 네. 예, 죄송합니다. 매일 쉬면 좋겠네요. 근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상당히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됐잖아요. 저는 사실 잘 모르는 게 지금 구리에 호텔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속사 그 사장이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 가면 기자들이 몰려올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구리 호텔로 가라. 근데 전 이게 조금 궁금한 게 뭐냐면 자, 사고를 내고 구리 호텔로 간 거 아니에요? 그죠? 곧바로. 그러면은 기자가 몰려온다? 왜 그걸 그렇게 예상을 했을까요? 뭐냐면 본인이 매니저한테 야, 김호중 씨 옷 받고 있고 네가 가서 네가 사고 낸 거라고 하라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김호중 씨네 집에 기자가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기자가 올지도 모르니까 구리 호텔로 가라. 이게 분명히 뭐 중간에 뭐가 있겠지라고 생각납니다만 알려진 바로는 지금 그렇고요. 그리고 뭐 김호중 씨가 경찰이 출석 요구 연락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 근데 그래서 이제 소속사에 가서 이 소속사에 연락을 해가지고 소속사가 김호중 씨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김호중 씨가 그 사고 발생 10몇 시간 후에 간 거죠. 17시간 네. 후에 간 거죠. 그렇게 된 거. 그런 것들도 사실 좀 그렇고요. 그리고 물론 굉장히 놀랐을 수 있죠. 연예인인데. 굉장히 놀랐을 수 있지만 지금 김호중 씨가 예를 들면 뭐 19살, 20살이면 저는 사고 내고 너무 놀래가지고 공황장애 올 수 있다고 보는데, 나이가 지금 이분이 30이 넘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가 내서 공황장애가 있다라는 거 물론 뭐 가능한 얘기겠지만 일반인들이 이걸 쉽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궁금해요, 저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 첫째, SD 카드 없앤 거, 블랙박스에 SD 카드 없앤 건 증거인멸입니다. 거기에다가 이 매니저가 운전 안 했음에도 자기가 운전했다고 간 거, 이건 의도적으로 수사 혼선을 준 거죠. 그죠? 그 수사 혼선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뭐 채널A 보도는 뭐 주머니에 손 넣고 통화하는 모습이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뭐 좀 더 봐야겠죠. 당시 수습 못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건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일단은 이건 확인되지 않은 얘기니까 좀 봐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 그리고 뺑소니 자체도요. 이게 재물손괴 뺑소니가 아니에요. 보니까 화면 보니까 막 덜컹할 네. 정도로 올라탔다가 내려오더라고요, 차가. 이 정도 되면 재물손괴 뺑소니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대인 손괴, 그렇죠. 대인 뺑소니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겹쳐 있어요. 그러면 누가 교사를 했던 간에 중요한 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책임은 김호중 씨가 질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몇 가지의 중첩된 제목에 받을 가능성,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는 제가 볼 때 김호중 씨 굉장히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 법리적 쟁점과 예상되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이어지는 정법 승부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아니, 사람들이 약속을 지켜야지. 5시에 하기로 했으면 5시에 해야지. 이게 지금 왜 안 나와요, 이거? 뭐가 안 나오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입니다. 예? 근데 약속을 지켜야지. 그 약속을 안 지키면 어떡해요? 제가 지금 말씀하시죠.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의료계의 의대 정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오후 5시에 내릴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대 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이 오늘 오후 4시쯤 판단을 한다라고 했고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오늘 오후 5시 무렵 의대 증원 집행정지 결정이 있을 예정이다. 이렇게 법원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확정될 가능성이 크고요. 반대로 의료계의 손을 들어 인용을 하면 입시 일정이 줄줄이 밀리면서 대혼란이 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지금 뭐 입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어떤 결정이 나와도 한쪽에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법원의 판단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소식 관련해서 뉴스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진짜 좀 기다렸는데 우리 판사님도 이렇게 약속 안 지켜도 돼요. 예? 근데 이게 지금요 왜 중요하냐 하면 오늘 가처분 항고를 한다 하더라도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왜 그러냐면 벌써 이게 좀 늦었거든요. 예년에 비하면 이 내년 입시에서 정원 규모가 딱딱딱딱 나와야 되는 시기가 이미 좀 늦었기 때문에 오늘 이게 대법원 판결이래. 오늘 법원 판결이 예를 들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그대로 가지만 정부의 손을 안 들어주고 의사들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것은 다 이제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 대법원 판결 뭐 대법원에 항소하고 뭐 이런 것들은 그 다음 문제예요. 그건 뭐 내후년 정도 되는 문제고 지금 일단 그렇고요. 자, 시나리오로 봅시다. 의사도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은 올해 증언 없는 겁니다. 올해 증언 없고 어떻게 되냐면 정권은 정말 죄송한 표현이지만 솔직히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급속히 레임덕에 빠져들어간다라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정부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 의사들은 굉장히 이 더 격앙된 반응을 보이면서 뭐냐면 지금에 있어서의 이 전공의들 자기네 자리 벗어난 거 이거 당분간 계속 이어지고 환자들은 계속 불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좀 빨리 어떻게 해줘야죠. 요번 시간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